학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그 문화기획에 핵심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문화기획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기획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게 문화기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기획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겨울에 서울에서 따뜻한 곳 가고 싶다 하면은 가장 찾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제주도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제주도를 소개해주고 여기는 기온이 아주 따뜻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핵심인 겁니까? 그렇죠. 그 단순한 것이 어쩌면은 진리고 그 단순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마인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찾는 건데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꼼꼼하기보다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틀이라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40대 후반의 남자치고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만화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반적인 거에서 두루두루 관심이 있고 늘 산만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 후반이나 되신 겁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봤는데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요, 기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잡고 어떻게 기획을 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돌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많이 머릿속에 구상을 하거나 미리미리 체크를 해가지고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기획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속에서 이렇게 체득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라. 혹시 아이디어를 얻는 주된 뭐 매체라든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빨리 냅니다. 아이디어를 저는 언제 가장 많이 내냐면은 졸리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외로울 때 내거든요. 그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늘 그 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상 일상에서 뭐 어떠한 뭐 매체를 특별하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주로 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뭐 두 번째로 얘기한다라면 저만의 비법을 얘기한다면 만화책 많이 봅니다. 학생들에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를 좀 조언해 주신다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뭔가 좀 깨달았거든요. 특히 유격훈련 들어가서 마지막 날에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가 이 방독면을 벗게 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방독면을 벗고 숨을 안 들이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굉장히 숨을 깊게 들여서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맵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숨을 깊게 받아들이면은 세상이 보인다.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길로 만들어지는 첫 시작이기도 하고 그게 기회다라는 거죠. 저도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앞도 놓고 저는 그 전공과 상관없는 그 광고 대행사로 가게 됐고
그리고 회사 돈 많이 벌어줬었던 그 PD 생활을 할 때 IMF가 닥쳐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실망을 했지만 전 너무 신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그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 이 머물러 있기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또 다른 대학으로 진출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오히려 더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문화계획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뭐 준비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버텨라 합니다. 한 10년을 버티고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생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4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신도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실패하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이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가 되려고 하는 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강의에서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운 없는 남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포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시험 보고 들어가요? 아니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수에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험 보는 데는 절대 안 간다. 그리고 모든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들이 필요하면 저 데리고 가요. 근데 과연 그 시험 보는 그 상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준비를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 그게 중요한데 무조건 시험만 보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이후에 시험 보고 들어간 데 없었고 늘 부릅니다. 왜?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아무래도 본인이 알려져야 그 회사에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예. 본인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많죠. 네. 제일 좋은 방법이요, 돈이 안 벌리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표현을 할 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보 프로젝트를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돈이 벌리는 일을 하면은 웬만큼에서는 뜨기 힘듭니다. 그런데 돈이 안 벌리는 일을 하면 정말 자신을 팔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싫어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은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못 참죠. 참느냐 못 참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했던 그 책상을 야외에 옮겨서 네. 하는 방법도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정 내 야외에서 책상과 의자를 세팅해서 수업을 하고, 두 번째는 지하철 공간으로 가라. 세 번째는 제주도 같은 경우 올레길에서 해라. 그러면서 하나 매체가 탈 때쯤이면은 한마디 하죠. 대통령님, 저희 청와대에서 수업하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원서를 낼 때 내가 그것을 만든 기획을 한 장본인이다 하면은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럴 생각들을 못 해요. 왜 못 하죠? 그거를 깨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화기획가가 되는 자질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